이 아틀라스 휴머노이드가 전 세계 완성차 시장을 덮다 보니까 이번 FT가 각 완성차별로 언제 그 휴머노이드를 배치하는지 갖다 기사에 실었습니다. 파이낸셜 타임스 말씀이시죠? 한번 기사 만나볼까요? BMW도 생산 라인에 이제 휴머노이드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보면서 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BMW가 독일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하겠다고요. 이게 현대차와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? 예. 현대차는 이제 28년도에 배치하겠다 했지만 우리는 현대차만 아니까 28년도로 인식을 하지만 BMW가 이번 주에 배치를 하고 또 하나 BMW 독일 공장은 이번 주지만은 미국 공장은 이미 배치했습니다. 배치했기 때문에 사실 휴머노이드가 일으킨 그 세계 완성차 시장의 공정 혁명은 이미 엄청난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번 투입이요, BMW에서 완전 처음은 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. 실제로 뭐 미국에서 시범 운영을 이미 마무리한 상태라고요. 예, 그래서 미국 공장에서는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다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로봇이 10개월 동안 주 5일 그리고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면서 3만 대 이상의 차량에 도금이나 이쪽 작업에 용접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휴머노이드가 단순하게 과학 잡지만 나오는 현실이 아니고 우리의 제조 현장에서 이미 혁신적인 그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.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다가올 미래다, 다가올 현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 BMW가 시범 사업을 했다라는 점이 또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.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니까 실제로 운영을 한다는 거겠죠. 어떤 점이 특히 검증이 됐을까요? 예. 그래서 그 공장에서 다른 작업 근로자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반 근로자가 평상시 했던 것보다는 좀 어려운 작업복 입고 이제 근로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해당 로봇의 부족한 점, 또 해당 로봇이 사람 근로자랑 같이 일했을 때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또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면 거칠수록 해당 작업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보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낮추고 판매하고 생산하는 장차는 더 많아지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. 네, 거의 뭐 10개월 동안에 주 5일, 뭐 하루 10시간씩 근무를 했다고요.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인상 깊게 좀 박히는 부분인데, 그럼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투입이요. 사실상 우리가 좀 이렇게 반항한다고 해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물결이 된 것 같네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FT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까 말씀드린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용 로봇에도 많이 쓰겠죠. 우리 아마 화면 보신 분들은 그 집에 계신 이제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제 집에 왔을 때 그걸 반겨주는 그러니까 부모님도 어머님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없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로봇이 다가와서 왔니?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? 그다음에 오늘 간식은 이걸 준비해놨어. 이런 것들을 오고 갈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, 가사를 도울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을 다 합쳐서 FT는 이제 2050년까지 해당 시장이 생산 공장과 가정용 로봇을 다 합쳐서 무려 5조 달러 이를 걸 전망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가 현재 코스피가 엄청난 광풍을 갖다가 그 주가를 갖다 6,000필 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근데 6,000필 넘게 가장 큰 주역이 현대차도 있지만 양부 메모리 회사입니다.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엄청난 주가 혁신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올해 현재 그 2020년 현재 전 세계 시장이 얼마냐? 약 1,200억 달러입니다. 1,200억 달러요. 예. 네. 그래서 만약에 2030원이 됐을 때도 메모리 반도체가 더 성장하겠지만 그래봐야 2,300억 달러입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시장의 생산과 가정 로봇을 다 합쳤을 때 해당 시장 규모가 얼마냐? 5조 달러입니다. 그렇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휴머노이드 시장이 20배가 훨씬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해서 휴머노이드 혁신과 생산 현장에 배치되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앞으로의 미래가 더더욱 기대되는 휴머노이드인데 그럼 뭐 지금까지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가 궁금하네요. 현대차 이외의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좀 어느 정도로 현재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고 있습니까? 예. 현대차는 공식적으로 28년에 이제 투입하겠다 얘기했는데 네. 도요타는 이미 지난주에 캐나다 공장에다 투입을 했습니다. 아, 지난주요? 예. 네. 그 벤츠도 이제 이미 공장에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또 주요 완성차 중에 하나인 포드 역시 작년에 이제 독일 켈른 공장에다 휴머노이드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다가 깨달았지 않았겠죠. 그러니까 전 세계 유수의 완성차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얼마만큼 공장에 갖다 현실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회사의 운명이 가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다퉈서 시범 운영 내지 그 이미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시작 단계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완벽하게 로봇 혼자만 일하는 구간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
BMW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한 동시에 사람에 있는 근로자를 동시에 배치를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수하는 측면. 그리고 왜냐하면 뭐든지 설계를 하고 완성을 했을 때 그것과 현실은 다릅니다. 그럼 현실에서 닥친 어떤 시행착오를 어떻게 줄이는지를 갖다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는 동시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시기가 필요하다.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현대차 공장을 울산 공장에 배치하려고 했을 때 민노총이 뭐라고 발표했습니까? 단 한 대의 아틀라스도 배치할 수 없다. 그렇다면 배치할 수 없으면은 이걸 무용지물이고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. 이런 것은 사실은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엄청난 혁신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 진통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넘어갈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한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야지 현대차나 기아차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줄인 동시에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야지 더 많은 자동차 생산하면서 자동차 판매 단가도 줄여야지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래가 밝다. 이걸 배치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니까 현대차 주가는 암울하다 볼 수 있습니다. 이 점도 현대차의 주주들이나 현대차를 해서 일하시는 임직원들도 유념해야 될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.